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북한 추정 해커가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에게 이제 해킹 이메일 공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추정의 해킹은 지금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통합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의 시큐리티 대응 센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부터 국내 특정 거래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이메일 공격 시도가 지속해서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공격은 투자 계약서, 외주 직원 신상 명세서, 에어컨 유지 보수 특수 조건, 시스템 포팅 계약서 등 한국어로 작성된 다양한 이름의 악성 파일을 첨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서 파일 내부에 숨겨진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에는 공격자가 지정한 특정 명령 제어 서버와의 은밀한 통신을 통해서 공격자가 사용자 PC를 원격 제어할 수가 있고 추가 해킹 시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는 지난달 28일 블로그를 통해서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벤트 경품 수령 안내로 사칭한 사이버 공격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를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는 이른바 김숙희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천만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특정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협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숙희는 이제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는 해킹 조직이라고 합니다. 안보, 외교, 통일 관련 분야의 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김숙희 조직은 2014년 한수원 해킹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조직이죠. 굉장히 해킹 쪽으로는 유명한 해킹 조직입니다. 김숙희 조직의 이제 특징으로는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된 이메일 본문은 물론 첨부 문서에다가 암호를 설정하고 열람 후에 파일 삭제를 권고하는 등의 보안에 주의를 기울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메일 수신자가 정상적인 자료 파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한글 파일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파일 암호 설정 기능을 적용한 것은 물론 이메일 수신자의 신뢰를 얻는 목적에도 이런 암호를 알기 전 소스 코드 분석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죠. 네,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김숙희 조직이라고만 적어도 해킹에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집중적인 해킹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요즘은 오퍼레이션 페이크 스트라이크라는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가짜로 이제 한국 기관을 사칭하고 아르헨티나의 유명 축구 선수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리오넬 메시와 유사한 계정명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작전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김숙희 조직뿐만 아니라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죠. 핫 월렛은 이제 거래소 내에 지갑으로 보시면 되고, 콜드 월렛은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저장되지 않는 콜드 월렛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자산 보관 방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인도 거래소에서 리플 XRP가 상장이 되었다. 엑스체인페이에서 XRP가 상장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지만 리플 XRP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소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어제는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 XRP를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6월에는 2개의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이 폐지가 되었죠. 상장 폐지가 아니고 운영이 중단이 되었고, 7월 달에는 이제 1개의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운영 중단이 되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최근 인도 측에서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관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에 관해서는 친화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오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기사에서는 인도 전역에 은행이 리플렛에 가입되어 있다는 기사가 실제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 전역 은행이 리플렛에 이제 리플렛 솔루션을 사용할 모든 준비가 마쳤다라는 정확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인도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느니 징역 10년을 먹이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수차례 나온 후여서 머릿속에 물음표를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또 인도 재무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금지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인도 측에서 어떠한 꿍꿍이가 있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부 다 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 이더리움도 3% 하락한 각각 1240만원, 26만 4천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XRP 같은 경우는 2% 하락한 388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 소식, 네, 하락 뒤에 정말 대규모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이런 촉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충전 구간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레딧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은이다, 쓸모가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지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유명 애널리스트 DC 인베스터가 이더리움 ERC20 토큰 생태계 발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암호화폐가 부상할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 거래량과 유동성이 우세하지만 이더리움 2.0 출시 후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비트코인이 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이 이더리움은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일종의 은으로서 조용히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성장 시 이제 동반 혜택을 입으면서 반대로 비트코인 위축 시에는 반사 이익을 입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나요? 네, 요즘 들어서는 아마 마지막 말은 네, 이렇게 동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도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진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막바지라는 단계를 이제 기사를 접한 적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내년 2020년 1월 3일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이미 났죠. 2.0 버전 같은 경우는 평온한 상태라는 뜻을 가진 세레니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세레니티로 불리우는 2.0은 다수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 기반 즉 POW의 합의 메커니즘을 활용했지만 이더리움 2.0에서는 지분 증명 즉 POS로 전환함으로써 POS와 POW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라고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2.0을 연결하기 위해 현재 비콘 체인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코인답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을까,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네, 30일 천할 리브라 구글 최다 검색 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18일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의 백서를 공개했던 페이스북은 리브라 출시를 잠정 보류를 했는데 말 그대로 30일 천하였다고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구글 검색 엔진에서 페이스북 리브라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구글 검색량을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게 되면 19일 정오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중국이 가장 많은 페이스북 리브라를 검색했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검색량 수치를 100으로 상정할 때 모리셔는 52로 2위에 안착했다고 하면서 이어서 세인트 헬레나, 싱가포르,
키프로스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검색량 수치는 8로 집계되면서 굉장히 낮은 암호화폐의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내 검색량은 그보다 적은 2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 청문회가 열렸던 미국의 검색량은 12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리브라 백서를 발행한 후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네, 특히 중국은 리브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 즉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요. 1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매체 CN레저의 보도를 인용해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이날 두 번째 인기 검색어로 리브라가 이제 알리페이, 위챗과 경쟁할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실제 지난 17일 미 하원금융위원회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 리브라용 전자지갑 개발사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는 전자지갑 분야에서 위챗페이 등과 경쟁한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검색어가 이제 최다인 이유는 아무래도 알리페이와 위챗과 경쟁할 것이라고 마커스가 공청회에서 언급한 내용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카카오 클레이튼과 경쟁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언급한 정도의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한마디 만약에 뱉었다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던가 관심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현재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탓도 있는데 많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왜 제도권으로 그리고 대기업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실패도 하고 암호화폐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법률 고문이 청문회를 평가를 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는 결국 승인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16에서 17일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의 이제 리브라 청문회에 모두 참석했던 오메르 오즈덴 페이스북 법률 고문이 블록체인 미디어 딥체인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결과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그의 주요 발언을 보게 되면 리브라 청문회의 중요한 시그널은 정부와 협력하면 결국 승인받을 수 있고 반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미 정부는 블록체인을 잘 모를 것이고 리브라 프로젝트는 결국 승인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속도가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업은 물론 연준,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 전통 자본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리브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일일이 따져보려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사업 총괄 외에도 5명의 증인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1명을 제외하고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마커스 부사장은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죠. 이는 사실 리브라에 유리하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벌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8일 변호사들과 상하원 의원 21명은 일부 블록체인 기업 CEO가 참석하는 리브라 블록체인 규제 관련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비공개 회의인 만큼 리브라 청문회보다 더 실질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고 리브라 청문회보다 이 회의의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브라에 관한 기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시되려면 아직까지 반년도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렇게까지 세간의 관심이 모여졌던 프로젝트 자체가 있었나,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자체에서도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페이스북 암호화폐 발행 자체가 전 시장의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리브라에 관한 말들이 현재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지금 리브라 죽이기에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리브라에 관해서 일단 출시 먼저 시키자라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G7의 의장국인 프랑스 측을 필두로 많은 국가들에서 주권 통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죠. 실제로 리브라에 관해서 공포까지 느끼는 듯한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런 주권 통화의 위협을 느끼면서 리브라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는 와중에, 네, 태국에서부터 리브라를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의 행보에 따라서 암호화폐 인식이라든지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리브라 정식 출시 전까지는, 네, 리브라 공청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아닌 마크 주커버그가 나와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암호화폐 조세 개혁 지지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아사히 신문에 따르게 되면은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에서 후지마키 타케시 유신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후지마키 타케시 의원은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실용적인 조세 프레임워크를 개혁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바 있는데, 당시 그는 복잡한 조세 체계가 일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 똑같은, 네, 의원이 한국에서, 네, 한국 의원 중에 이러한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있다, 네, 지금의 한국 암호화폐 인식 수준에서는, 네, 그냥 믿고 거르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은 현재 뭐 지금 수출 규제와 상관없이 지금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암호화폐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참 일본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제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들여온 모습, 지금 일본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모습은, 네, 팩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란 관세청이 이제 당국 차원 암호화폐 채굴기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란 통신사에 따르게 되면은 이란 관세청 부청장이 암호화폐 채굴기 수입 관련 아직까지 당국 차원의 어떠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란 채굴 산업, 네, 통상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설비 수입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현재 IRICA는 암호화폐 채굴 설비에 대한 관세 한도를 확정하고 정의만 해둔 상태라면서 일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암호화폐 채굴 설비에 적용할 세율을 이미 통보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수입에 대해 승인을 밝힌 입장을 밝힌다면 IRICA는 관세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면서 암호화폐 채굴 설비는 컴퓨터 및 CPU 관련 기기로 분류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측의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문제는 오늘 내일 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안 좋은 스탠스는 예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는데, 네, 특히 6월에는 암호화폐 채굴 전력을 차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 달간 에너지 소비량이 7% 급증을 하였었는데, 이는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서 이례적인 급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현재 1순위가 이란 내 암호화폐 채굴 활동 증가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란은 작년 9월부터 채굴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채굴에 드는 전력 비용이 많이 나오니 이란 정부 측에서 부랴부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란과 미국의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과연 이란에서 채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일본과 캐나다 마진거래 서비스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본, 캐나다를 마진거래 서비스 제외 지역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미디어는 일본 내 이용자로부터 바이낸스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서비스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바이낸스 측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이낸스는 지난 12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고객 신원 확인을 통해서 확보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등 국가 이용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88원인데요. 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90원, 2원 정도 오른 390원대로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많은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정말 에너지 재충전의 구간이 되어서 높게 날아오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병 참으로 힘들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오늘 하루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비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산도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